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여 우량 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57번째 시간으로서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두나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요. 지난 55회차 방송 4월 20일자 했죠. 55회차 방송에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5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고 또 작은 기업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방송 당시 13만 9,500원이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28,600원이었죠. 근데 5월 7일 지난 금요일 그 종가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6만 500원이 돼갖고 플러스 1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3만 8천원이 가서 32.8%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56회차 방송 4월 29일 방송에서는 그 5개의 백신 개발 기업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렸죠. 이때 당시 주가는 32,050원이었는데 5월 7일 날 그 38,000원까지 가갖고 18.5%의 수익률을 냈네요. 방송 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저의 방송을 듣고 투자하신 애청자님도 굉장히 기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주는 그 이유는 겸손함과 행운이 같이 따랐고, 또 사전 지식이 같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 첫 번째, 제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뛰어올랐죠. 6배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7천만 원이 넘은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수록 원래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름을 하면은 그 노름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요. 노름하는 선수들은 땄다 이렇다 하다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그 노름방을 빌려주는 그 방주인이 고리를 뜯어갖고 제일 부자가 된다 그러죠. 이 암호화폐 그 거래에 있어서도 손해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급등할수록 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을 많이 벌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국내 거래소 중에 제일 큰 데가 두나무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치가 급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미쳐서 골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2020년 12월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죠. 얘네들 그 기업 자산이 1조 3,681억 원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금년 3월에는 최소 7조 정도는 가지 않을까, 기업 가치가. 이렇게들 증권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 많이 받으면 10조까지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나무 주식수가 3,365만 주가 돼. 약 3,365만 주니까 1조 3,681억 원을 3,365만 주로 나누면 주당 한 4만 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이. 근데 만약에 얘가 7조를 받는다면은 20만 8천원이 되고, 기업 가치가 7조가 나간다면 10조가 나간다면 29만 7천원이 돼요. 그래갖고 지금 그 4만 1,000원보다 적어도 4배 내지 6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두나무 그 주식 거래 사례를 보면, 장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 주식 10만 주를 DSC 인베스트먼트에 2월 24일 날 매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44억
10만 주를 44억 5,770만 원에 매각했다라니까 주당 한 44,500원 정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비싸게 판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가 가격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막 10,000원, 1,000만 원대에서 지금 막 6,000만 원, 7,000만 원 가잖아요. 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래액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두나무의 그 수익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 업비트는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 암호화폐 거래액의 0.05%, 즉 10,000분의 5를 거래 수수료로 떼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거래액이 일일 평균 1조 내지 2조 원이었는데, 그러면 1조면은 수수료가 5억이고 2조면 10억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 금년 들어서는 일일 평균 14조까지 거래가 된다래요. 그러면은 거의 14조 같으면은 70억이 되는 거, 하루에 거래 수수료가 엄청나죠. 그러면 한 달이면은 2,100억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최근 국내 그 기관 투자가들이 또 두나무 지분 취득 경쟁에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나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3번인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 상장을 해갖고 뭐 기업 같이 100조를 호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지난번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걸 보고 두나무도 뉴욕 증시 상장을 타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큰 호재가 될 것 같아갖고 두나무 주식회사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장주인 두나무 주식회사가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두 번째, 암호화폐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늘어남에 따라서 두나무 주식회사의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세 번째,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은 또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두나무 주식회사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인 것 같아 독자님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큰 두 번째요,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선 1위고 글로벌 5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설립은 2012년 4월 달에 했고요. 얘는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강남 테란로에 있고요. 대표는 이서구 씨입니다. 이서구 씨는 전 카카오 공동대표였고 NHN 미국 법인 대표도 했고 한국 IBM 고문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두나무를 설립한 사람은 송치영이라고 현재는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있거든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갔고, 이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갖고 원래 개발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고 설립자입니다. 지분율은 25.4%를 갖고 있고 약 856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종업원은 약 195명입니다. 그 중에 직원 186명한테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했어요. 지난 3월 주총에서 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더욱더 두나무 회사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죠. 자기도 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잘 되면은 본인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한 경영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두나무의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죠. 2017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회원 수는 약 430만 명이고요.
동시 접속을 30만 명이 할 수 있다래요. 그리고 일일 최대 14조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증권 플러스 비상장 2.0이라는 국내 최초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요. 이건 2019년 1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종목수 거래되는 게 4,749개고요. 누적 가입자 수가 약 54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증권 플러스라고 했고 2014년에 출시를 했는데 주식거래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는 누적 거래 금액이 150조 원이고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220만 명, 누적 다운로드 수는 270만 명, 누적 거래액이 53조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두나무 주식회사의 그 주주 현황을 보면 주요 주주가 1대 주주가 송치영 이사의 의장이자 설립자, 이분이 25.4% 약 856만 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형년 부사장이 13.6%의 지분을 갖고 있고, K큐브가 11.1%의 지분, 주식회사 카카오가 7.7%를 갖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7.6%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6.6%의 지분을 갖고 있고, 퀄컴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죠. 그 퀄컴이 6.2%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 청년펀드가 2.5%, 기타 19.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자세한 자료는 그 블로그로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나무 주식회사의 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성장성과 수익성을 말씀드리면,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그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그 암호화폐가 좀 사람들 그 인기가 시들해 갖고 역성장했어요. 70%나 매출이 빠졌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그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서 또 각국 정부가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그 유동성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 암호화폐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작년은 26%랑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2018년에도 60%였고요. 굉장히 높으네요. 2019년은 30%, 그리고 2020년 작년은 49%를 달성해서 고수익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나무 주식회사의 최근 3년 그 영업 경영 실적을 보면, 2018년은 매출이 4,76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853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60%였고요. 그 중에서 순이익이 1,405억이라서 순이익률이 29.5%나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매출이 푹 줄어갔고 1,402억이었고 영업이익은 422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였고요. 순이익이 116억이 나서 8.2%였거든요. 순이익률이. 근데 2020년에는 다시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1,767억이라서 26%가 증가했네요.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66억이라서 전년 대비 무려 105%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9%나 되고요. 거의 반이 남아버리네요,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순이익은 477억이라 갖고 2019년 대비 311%나 증가했고요. 순이익률도 27%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그 비교를 하면은,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2020년 매출이 1조 4,5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650억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전성을 따져보면은 부채 비율이 84%고 당좌 비율이 108%라서 2020년 말 기준이거든요. 부채도 100%가 안 돼서 안정적이고, 당좌 비율도 그 현금성 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훨씬 많으니까
108%나 되니까 안정적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산을 보니까 자산이 1조 3,681억인데 유동자산이 1조 2,260억이고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1조 797억이에요. 그리고 비유동성 자산이 1,421억이라 갖고 주로 그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부채가 1조 1,544억, 유동부채가 9,974억이고 비유동부채가 1,570억이고 자본이 2,137억이고 자본금은 23억에 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암호화폐와 두나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나무 주식회사의 미래는 암호화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보면은 낙관론의 관점은 디지털 금이다. 새로운 대체 투자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관론은 튤립 버블, 튤립 거품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팍 꺼질 거다. 이런 비관론이 있죠. 근데 전문가 중에 낙관론자는 캐시 우드,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15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 얼마 전에 또 팔아치워가지고 굉장히 구설에 올랐죠. 그다음 잭 도시, 이런 사람인데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고 이분은 17억 불을 투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반면에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라면서 비관론을 펴는 사람은 워런 버핏, 미국의 그 투자의 대가죠. 레이 달리오나 뭐 알렌 같은 미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전문가들이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갖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하게 됐죠.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미국 금융기관 등이 수익성 악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다가 암호화폐를 찍고 그 암호화폐 투자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투자 기관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블랙록 이런 기관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통용될 조짐을 보여요. 테슬라가 뭐 수소차 사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엄청난 결제 회사가 그 자기 그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넓히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다 통용될 수 있고. 두 번째,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가 달러를 은행에 가서 바꾸려면은 내가 달러를 살 때는 깎이죠. 5%가 깎이고 또 팔 때는 또 5% 깎이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기준 환율로 했을 때 거의 10%를 손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저기 경제위기 코로나 왔다고 미국부터 기축통화인 달러를 엄청나게 막 찍어대죠. 일본도 막 엔화를 막 찍어대고 한국도 또 막 정부에서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 하면서 화폐를 막 찍어대죠.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그 암호화폐가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장이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대응. 이게 이제 가장 큰 투자의 위험 요인인데, 먼저 각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CBDC라 했는데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유안을 만들라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서 민간의 그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면은 굉장히 암호화폐는 무력화되겠죠. 근데
이미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갖고 결국은 뭐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디지털 자산은 한 형태로 존속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투기화되고 또 그 가치의 불안정성 이런 거를 막고 그리고 또 사기를 방지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막 우후죽순처럼 등록만 되는 것을 허가제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등록이나 허가제로 한 그래갖고 큰 그 암호화폐 거래소 위주로다가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장주인 두나무가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경쟁자가 많이 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갖고 나올지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부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요. 이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을 직접 사면 좋은데 얘네가 비상장 주식이고 장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고요. 또 이 한국 증시에는 상장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건 곤란하고 그렇다면 이제 간접 투자로다가 두나무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투자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간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두나무의 그 대표적인 주주 기업들 중에서 그 우리가 만만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기술투자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보유 지분이 7.6%예요. 약 256만 5천 주를 갖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6.6% 223만 7,900주를 갖고 있어요. 두 회사의 기업을 살펴보니까 두나무 우리기술투자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본업으로 갖고 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벤처 캐피탈 중에서. 그리고 5월 7일자 종가를 보니까 우리기술투자가 1,350원이고 에이티넘이 5,610원이에요. 그런데 주가 범위를 보니까 52주 최고가가 4월 7일 있었는데 13,550원. 지금 약 한 30% 정도 빠져 있나요? 그리고 최저가는 작년 9월 24일인데 2,180원. 이때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최고가가 4월 7일자 7,480원. 지금보다 한 2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2월 26일에 금년 2월 26일에 2,250원이었어요. 이때에 비해서는 배가 좀 더 올랐죠. 그리고 2020년대 경영실적을 보니까 우리기술투자는 매출이 447억이고 영업이익이 336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81.9%, 82%가 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순이익이 286억이라고 순이익률이 64%고요. 굉장히 알차게 장사를 잘했네요. 그리고 에이티넘도 매출은 322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72억, 53.4%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순이익은 146억, 45.4%네요. 굉장히 두 회사가 2020년은 영업을 잘했네요. 얘네들이 적자도 안 내고 그 수익성은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니까 우리기술투자는 부채비율이 15%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에이티넘도 9.2%, 유보율이 우리기술투자는 175%, 에이티넘은 283%였고요. 그리고 에이티넘은 20년에 작년에 배당금을 주당 100원을 줘갖고 시가 배당률이 3.8%. 이것도 은행 이자의 한 2배는 되겠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 정도로 봐서. 그래서
투자 전략이 제가 보기에 매수 전략은 우리기술 투자는 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러니까 9,000원대, 10,0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사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13,000원이 넘고 1차는 13,000원 넘으면 좀 수익 실현하고 2차는 15,000원 넘으면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한 3, 40%는 그 뉴욕 증시 상장 진행 여부를 보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AT넘은 매수 전략은 5,000원대 미만으로 5,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5,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4,000원대만 내려오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매도 전략은 6,000원 넘어가서 한번 1차적으로 매도하고 또 7,000원이나 8,000원대에서 한번 매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뉴욕 증시 상장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3계명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뭐였죠?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요새 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30 세대들이 가상화폐나 주식에 굉장히 그 영끌해서 투자하고 비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한순간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으니까 중앙선 넘어서 달리는 운전자와 똑같으니까 그건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는 왜 안 되냐면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내 주식 투자 자산의 40%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그 60%가 깨져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안전판이 되고 또 좋은 주식, 사고 싶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아는 만큼 버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의 그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가 아주 정직하고 또 유능한 그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그 주식들의 그 최신 뉴스 동향 같은 거를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 블로그에서도 소개하니까 블로그도 방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일요일 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